51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 자, 기억입니다. 두 번째 줄에 폭조법에 가면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여기서 휴대에는 자,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이 관리 직원을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했다. 요때 요 승용차입니다. 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들이받은 부분을 휴대라고 볼 수 있을까? 판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즉 승용차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했을 때 폭조법상의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 해석에 따라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쵸? 판례 변경 같은 경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3번 활동은 명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리을번. 자, 신체 부위를 영상입니다. 영상.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신체를 촬영했다라고 봐서 성폭력 처벌법상을 적용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해당된다. 틀렸고. 자, 가축 분뇨 시설을 설치한 자입니다. 설치한 자 과거형입니다.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훗날 법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자, 법률상 신고 대상인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건 장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죠. 여기는 과거형이고 이건 장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진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옳은 지문이죠. 동그라미. 5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입니다.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선거라는 것에서는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지사, 즉 교육감 선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이 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쵸? 우리가 시도지사 선거할 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교육감 선거에는 그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교육감 선거나 시도지사 선거나 본질적으로 선거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시도지사 선거를 포괄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이때 여기는요.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는 주류와 안주를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법조문에는 주류만입니다. 만자 오로지 주류만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께는 오로지가 아니죠. 그래서 만자와 함께를 같이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를 주류만으로 봐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관련 재료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에 즉시입니다.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즉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현장에서 곧바로 적어드릴게요. 이것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자, 이 즉시라는 말은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4번. 징계위원회 제출 앞에서 풀었는데 누설로 봤습니다. 누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제출하는 행위는
이 관련된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53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풀었죠? 성폭력 범죄 2번 이상 범한 경우에 보호처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당된다 틀렸고, 양도는 무슨 뜻이죠? 양도는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도라 합니다. 따라서 단시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거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적어드릴까요? 양도는 무슨 뜻이다? 이퀄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라는 말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거죠. 이걸 양도라고 그러면 유치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보호 관찰, 보호 안처분 성격 말씀드렸고, 그래서 형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형벌과 다르기 때문에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시법입니다. 재판식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거죠. 행위시법이 아니고요. 자, 청소년이 의사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법정 대리인이 뒷거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렇죠. 동그라미. 54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요. 3번입니다. 저축을 하는 자에는 관련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틀렸고, 풍기물란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조세 법령에는 특가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반합니다. 포함시켜버리면 틀렸습니다.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네요. 반하여 포함시켜버리면 반합니다. 쏘아 올린다라고 할 때는 설치행위도 포함됩니다. 포함시키는 것은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속법에 가보면 시행령에 가보면 쏘아 올리는 촛분류 사용 우리가 뭐 여의도 축제할 때 막 하늘 상공에다가 수천만 발의 그 촛불류를 불꽃 촛불을 그 촛불놀이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과정에서 잘못 터져서 지나가는 시민이 다쳤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자들 처벌받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설치 과정에서도 누군가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이 관련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5번.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요 배형이죠, 배형. 배형이 어떤 차인지 아실 거예요. 자, 시행규칙에 가면 승용, 승합 자동차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될까? 여기에도 배형 자동차가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나 승합차하고 배형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겠죠. 동그라미. 다르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소법에 가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 자유심증이란 말은 개념이 명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조항이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비군 아저씨입니다. 여기 향토예비군 나와 있죠? 예비군 본인입니다. 본인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본인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촛불 말씀드렸습니다. 쏘아 올리는 촛불류 사용에는 설치행위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어긋난다 틀렸고요. 여기 나오죠. 소집 대상이 된 자 본인 예비군 아저씨 그 사람만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죄행법정지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56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중개사무소 설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하면 처벌받아요. 처벌받는데 그것은 취득만을 처벌합니다. 약속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것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갖고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X. 해설도 가보면 여기 나오죠? 받고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구나 약속은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니은번. 자, 법 개정으로 환전할선, 재매입 행위를 영업하게 되었는데 그 시행일 이전에 처벌하는 것은 소급표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개정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은 법 시행 이후에만 처벌되는 것이지 과거 소급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처분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성질이 교도소 안에서 하는 일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소급표 금지입니다. 금지.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급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금지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 자, 그리고 리를 가보시면 따옴표를 잘 보셔야 돼요. 따옴표요. 자, 여기서 따옴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유상 밑줄 그시고 제공 밑줄 그시고 임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권화가 있잖아요. 권화가 있죠. 오화죠. 오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유상이란 말이 유상이란 당연히 제공을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유상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가 있는데요. 유상이란 말이 임대를 수식해 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이란 말이 여기에도 이렇게 수식이 들어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상 제공, 유상 임대 이렇게 되겠죠. 판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이란 말은 제공만 의미하고 임대는 유상의 수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 임대는 유상, 무상, 불문이다 이런 말이죠. 무상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봐봐요. 따옴표 잘 봐요. 따옴표요. 따옴표 유상 제공이죠. 유상 제공이고 그 다음 따옴표죠. 여기는 유상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57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고의가 원칙이죠. 원칙이 고의고요. 그리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과실범 파트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이제 12년 간부 시험에서는 여기서 출제를 했네요. 이해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공사 관련자들 있죠. 관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발주자가 누군지, 수급인이 누군지, 이해관계인이 누군지를 퍼뜩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는 명확성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상관면접모욕죄 말씀드렸습니다. 상관면접모욕죄 전화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시켜버리면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격증 대여 금지 말씀드렸는데요. 약사 자격이 없는 자가 빌려주는 것도 대여 금지에 속하고요.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대여 금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유추 해석이 아닌 거죠. 틀렸습니다. 58번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번입니다. 자, 취거란 말 나오거든요. 취거. 이 권리행사 방해죄 가면 취거란 말 나와요. 그리고 기망이란 말 나옵니다. 즉 기망에서 물건을 받아간 경우를 취거라고 볼 수 있을까? 개념이 좀 다르죠. 그치? 취거란 말은 자기 것을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것을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왔을 때가 취거고요. 그렇죠? 요거는 그 기망을 통해서 이것은 물건의 교부를 가져간 것은 이건 하자인의 의사.
이거 하자 있는 기망이라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사기쳐서 뺏어오는 것을 말하고 취거는 뭐죠?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기망에서 받아간 경우를 취거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을걸요. 여기 보시면 취거라는 말의 의미는 의사에 반해서 뺏어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요 하자 나오죠. 하자의 의사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제 기망이 되는 겁니다. 기망. 우리 사기쳐서 말하는 기망.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강론에서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자, 됐고. 자, 2번 갑니다. 자, 2번 조심할 것이 인지소급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혼외자를 출생했을 때 인지하면 인지소급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 상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제가 강론책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만 헌재는 친족 상들의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친족 관계도 부자지간도 친족 상들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그 점은 참고로 받으시되 이 판결 유지는 맞는 겁니다. 판결 유지는. 그래서 인지소급표에 따라서 친족 상들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성되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적용될 수가 있지만 다만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직계 혈족 관계다 할지라도 친족 상들의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면제 판결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판결 유지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 여기까지는 판례 불합치 결정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타당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강론책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자, 디귿번 풀었죠. 조세범 처벌법령의 특가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포함시켜버리면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자, 리을도 풀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제출은 누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59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처명입니다. 이건 피고인이고요. 자, 피고인이 처명의로 허가받아서 이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피고인은 그 처명의로 돼 있다 보니 남편은 그 사업자가 아닌 거죠. 아내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피고인 남편을 그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아내 명의로 돼 있다 보니 동그라미가 됩니다. 회계 처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하위규범에 해당되는 금감위원에게 그 내용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라도 하위규범에 위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화상 채팅 서비스와 불건전 전화 서비스는 거의 개념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시켜서 해석한다 하더라도 금지가 되는 유추, 확장 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X. 자, 1번. 우리 저쪽에 몰수 추징, 우리 저 형벌론 가면 몰수 추징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관세법상의 왜곡한 관리법상의 추징과 관세법상의 추징은 이것이 징벌적 제재입니다. 징벌적 제재. 해설 나와 있나요? 해설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한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 연대 추징 규정을 유추 해석을 하여 도출하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이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하는 겁니다.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추징이 아니라 공동 연대 추징입니다. 형법하고 달라요. 형법은 개별 추징이지만 관세법이나 왜곡한 관리법은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에 공동 연대 추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것은 저쪽 뒤에 몰수 추징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전원에 대해서
전부를 추징을 명하여야 된다. 왜? 공동 연대 추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가로 열고 닫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